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TSMC가 먼저 보조금이 발표가 되면서 다음 주 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부진 사장의 지금 블록딜 소식, 그리고 노조의 파업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짙은 모습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현대차도 담아가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HLB 테라퓨틱스 등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지금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3위와 5위에 함께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오늘 역시 제약 바이오 종목 한 종목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머크와의 독점 계약으로 상승 포문을 열었던 알테오젠이 1위에 있고요. 이 조선주에 대한 가능성 역시 굉장히 많았던 가운데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오늘 모멘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단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미 반도체와 함께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매수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 투자자 역시 셀트리온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역시나 완성차 업체 기아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했죠. 대한전선 4위로 가져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는 5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내던지고 있는 삼성전자, 기관 투자자가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SK하이닉스까지 함께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로템도 최근 계속해서 이 수급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1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서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완성차 업체 기아와 현대차 모두 수급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주는 가운데 오늘 부품단에서도 오늘 양봉 띄워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개인 역시 반도체 한 종목은 담아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HLB를 선택했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2차 전지의 약세 흐름에서도 혼자 양봉 띄웠던 엔캠, 오늘은 그 정반대의 흐름 보여주고 있죠. 개인의 선택 받는 모습이고요. LG화학에 이어서 오랜간 네이버를 담지 않았던 개인이 다시 한번 네이버에 재결합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수급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계속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둔화하면서 0.05%까지 좀 상승폭이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급상으로는 기관이 매수를 코스피에서는 하고 있지만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굉장히 약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뭐 미국장 마찬가지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은 뭘 눈치를 보나요? CPI 눈치 우리도 보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휴일도 있고 네. CPI 발표도 있다 보니까 뭐 금리에 워낙 또 민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어느새 PBR 한 배를 터치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 삼성전자처럼 모두 화려하게 잘 나오는 그런 구간을 생각해봐야 지금 현재 2,760 정도, 50 정도가 PER로는 11배, PBR로는 1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EPS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기에 화답을 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답을 보니 SK하이닉스도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과연 다른 업체들이 그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2,760을 단숨에 뚫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준비된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올해 이제 만기 이후에 선물 시장 흐름과 그다음에 미결작정의 총량을 나타낸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시작할 때 한 25만 계약 조금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올라오면 항상 27만 계약 정도가 임계치였습니다. 그다음에 27만 계약을 넘기지 못하면서 포지션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고 이게 한 번, 두 번,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 쪽에서의 미결작정의 임계점이 27만 계약, 28만 계약 정도 내외에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양상, 그러면 여기선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선물 쪽에서 누르면 자연스럽게 기관의 매물로 이어지면서 전체 시장의 속도도 좀 제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걸 뚫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의 대표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시장 보시는 탐리가 10일 이후, 즉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에 랠리를 재개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CPI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대로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한데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데 다시 금리 내릴 것 같은데라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달러와 미국 금리가 격하게 움직인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까지 움직였던 이런 레벨을 위로 한번 뚫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미국 물가가 뭔가 생각보다 강하게 밀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담 자체가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이 단기 고점을 뚫기는 어렵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의 수익률이 계속 엇갈리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PI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 게 네. 수요일 밤 기준입니다. 내일 밤 기준으로 CPI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요일 날 개장을 해서 목요일 날 우리가 뭐 증시를 즐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목요일 밤에 나오는 경제 지표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 PPI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유가와 구리가 반등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CPI 영향을 줄 것이냐? 네. 그거보다는 PPI 영향을 더 많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PPI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PPI가 두세 달 정도 이후에 CPI를 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3월 PPI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5월, 6월, 7월에 CPI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채권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PPI까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방향성을 좀 더 설정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좀 더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축소한다, 혹은 관망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시장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좀 재구축을 해야 되나, 가만히 둬야 되나, 아니면 조금씩 뭘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때문에 우리 또 고수분들이 많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종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변호인 고수님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네. 현재 6.5% 상승한 12,450원에 주가 형성 좀 하고 바닥권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이 보이고 있네요. 예. 지난 2022년 8월에 이 특례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지속해서 좀 조정을 보인 바 있었고 지난 11월 13일 9,960원을 신저가로 기록하면서 현재는 좀 다소 좀 지지부진한 10,000원대에서 12,000원 구간 안에서에 대한 이 박스권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었고요. 다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핵심 기술, 이 레이더 기술인데 이게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 이 부분이 현재 군수 시장에 좀 공급되고 있던 부분을 민수 시장에서 크게는 자동차 부분과 비모빌리티 부분이 뭐 드론 등에 좀 탑재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 그리고 아직은 시제품의 양산이 구체적으로 좀 더 상용화되지 못했던 기술이지만 가장 빠르게 기술적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율주행의 이 산업 전환 속도가 좀 더 늦어진 측면들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의무화 착용 이런 어떤 기대감, 수혜 기대감을 좀 작용될 수 있고요. 이 시스템이 양산차들에 좀 적용됐던 시점 안에서에 대한 이 매출 기여도는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전일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어제부터 좀 유입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현재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재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김장렬 고수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저는, 오셨을까요? 식상하지만 하이닉스 말씀드리는데요. 하이닉스요? 예. 그 삼성전자가 이제 아까 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진짜 이거는 여기 가슴이 아니고 여기 턱 정도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 HBM을 뚫는다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엄청 마켓쉐어를 뺏긴다 이거하고 똑같이 이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램 가격의 상승에 따른 그 탄력적인 거는 하이닉스가 더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가 외국계에서 한 50조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면 하이닉스에 대한 예측은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익에 대한 예측이 올해 예측이 13조, 12조가 아니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55조를 올해를 기억한다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20조가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아마 최고치가 23만 원, 27만 원인데 그거 이상으로 갈 소지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트레이딩을 접근하시고 삼성전자 때문에 하이닉스가 중간에 만약에 흔들리면 한 번 더 사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익 추세가 삼성전자 40조 이상 올해 남은 하이닉스는 20조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매칭하시고 들어가면은 아직도 룸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예, 우리 작가님 당황했습니다. LS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SK 하이닉스를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LS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LS는 네. LS는 원래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주 회사라는 측면하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자회사 그 조인트 벤처 2차 전지 있고 LS 일렉트릭을 통한 또 그 전선을 관련되는 것도 있고 구리 네.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모든 걸 갖춰도 주가가 과거처럼 폭발적이진 않아요. 거기 좀 아쉽죠. 예, 근데 이제 꾸준히 가져가고 긴 시기를 본다면 좀 전에 말씀한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주식하고는 달리 길게 흐름을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아니고 흐름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최고치를 향해 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거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교수님도 종목 하나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SOL입니다. 이 SOL. 종목은 뭐 제가 7만 원 초반대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정제 마진 개선이 1분기에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뭐 주가는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유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정제 마진의 개선이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고 자산 평가가 그동안 손실로 잡혔다가 유가가 $8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평가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현금 유출이나 유입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이익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손실 잡히는 것보다는 이익 잡히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의 추가적인 인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마진 개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추가적으로도 지금 뭐 기관 매수의 유입은 뭐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익 성향, 배당 성향이 엄청나게 이익 배당 성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네. SOL. 갑자기 저는 그 모 후보자분이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어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테이블 고수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또 독특한 종목. 독특해요? 우리금융지주. 독특해요, 우리 금융지주가? 네. 왜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는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전년 기준으로 배당이 7%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최근에 이제 한국 포스증권이라는 곳을 M&A 할 것이다. 그리고는 증권업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자회사가 지금 뭐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무실 이전이 포스증권에 대한 M&A 때문이지 않냐. 뭐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금융지주에서 증권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은행들이 대부분 다 증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증권업을 보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M&A가 시급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3, 4년째. 이번에는 진짜로 M&A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금융지주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콩 ELS 관련돼 가지고 우리금융지주는 토해낼 돈이 별로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안 팔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다른 이제 은행주보다도 좀 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부동산 PF가 터질 수 있다. 뭐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PF에 영향을 받는 곳은 증권사라든지 새마을금고와 같은 그런 곳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배당 매력이 또 부각되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 차트상으로도 20주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금융지주 지금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4종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의 SK하이닉스 확인해봤고요. 김종효 고수 SOL, 변영인 고수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테이블 고수의 우리금융지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강력하게도 펀치라인 뚫어낼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